사회적 진보를 위해 앞장서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10월 16일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 체인지 캠프 청년본부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좋다. 네, 저희 굉장히 프레시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전혁 후보님 체인지 캠프에서 네. 청년 선대본부 부본부장 맡고 있는 윤성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선거 캠프에서 대학생위원장 맡고 있는 22살 이장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인지 캠프에서 사무부 국장을 맡고 있는 김지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대 초반에 두 분이 오셨어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뉴스엔진이 한층 더 화사해졌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로 커버 안 되는 화사함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완성된 느낌이 네, 어떻게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민망해 죽겠어요.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엔진이 사실 어제부터 저희가 라이브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라이브 시작한 지 이틀 만에 녹화를 하게 됐어요. 네, 지금 시간은 1시 반이고요. 저희가 이 방송은 1시에 녹화를 해서 4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 거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4시에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오늘 이 청년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 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청년 본부에서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직접 유세차 타고 다녀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네. 저희가 또 서울 전역을 누비면서 네.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고 기존에도 뭐 강서구를 시작으로 네. 뭐 동작구, 네. 강남구, 성동구를 비롯해서 네. 여러 구를 돌면서 지금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캠프에 청년본부가 있는 것도 저는 사실 처음 봤고요. 청년들이 마이크 잡고 다니면서 온 동네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죠. 네, 두 분도 직접 유세하셨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맨날 하고 있어요. 맨날 하고 있어요? 저희를 보시면 꼭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 너무 힘이 납니다. 어떤 반응들이에요? 시민들이? 뭐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네. 이러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을 해주세요. 몸으로 지금 받아보고 있네요. 그래요. 근데 사실은 청년분들이 왜 이렇게 조전혁 후보를 지지하고 이렇게 유세까지 하고 다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네. 저희 청년본부가 이런 교육감 선거 캠프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후보님이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하셨던 네. 그런 정치적 어떤 정책적 네. 공약들이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마음을 휘어잡지 않았나. 음. 그렇기 때문에 청년본부도 만들 수 있었고요. 음. 청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교육은 정치적인 견해로 분석되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잘 내놓는가에 대한 것들 저희가 청년이기 때문에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실은 조전혁 캠프에서 나오셨지만 그 조전혁 캠프의 공약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 후보의 공약도 같이 보고요. 또 견해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 공약인데요.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키워드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혁신 학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진보 진영에서 이제 교육감들이 계속 역임을 하면서 혁신이라는 단어에 좀 키워드를 갖고 교육 정책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조전혁 후보께서 나오시면서 이 혁신 학교를 좀 많이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학생들과 청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혁신 학교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사실 이 혁신이라는 것 사실 서울시 교육을 12년 동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좀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12년 동안 과연 혁신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을 전했을 때 네. 과연 혁신이 되었는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회의적이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일단 이 혁신학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학생들의 어떠한 자발적인 또는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서 네.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개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부분이 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사례를 좀 있으면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네. 교사들의 어떤 교실에서의 교육 내용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혁신학교 안에서는 네. 일단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평균적인 공교육이 아닌 네. 어떤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교실에서의 어떤 교육이나 토론 같은 것들을 자발적으로 맡겨놓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만 맡겨놓는 것 이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교사들이 혁신학교 안에서 너무 정치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 즉 창의성을 강조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너무 좌편향적인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종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거는 거의 뭐 북한의 교사인지 네. 대한민국의 교사인지 알 네. 수 없을 정도로 좌편향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지도한다라는 점 이게 가장 첫 번째 문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혁신학교에서의 문제점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죠. 사상적으로 좀 편향적인 교육을 진행하였다.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요. 또 아까 자율성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요. 네.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 아닐까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네. 이게 뭐 창의적이고 개인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논한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러한 창의성이나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학생 개인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그럴 합니다. 수도 있네요. 예를 들면 네. 교실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고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우수한 학생도 있는 반면에 네. 조금 기존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교육의 어떠한 참여도가 떨어지거나 어떠한 창의성이 좀 부족하거나 네네. 적극성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 편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 네. 이러다 보니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히 토론을 맡겼을 때 네. 이 토론이 정상적인 어떠한 그런 건설적인 내용을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틀에 갇혀서 궤변을 늘어놓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네. 중고등학교의 혁신학교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토론 주제를 정해서 네. 토론을 해봐라 네. 라고 했더니 네. 그 학생들이 생각했던 게 네. 과연 학교에 나왔을 때 네.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학교를 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주제는 잘 잡았네요. 재밌네요. 네, 주제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접할 때 네. 상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고정관념을 갖는 건 아닙니다만 네. 어느 정도 그 수준에서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에서 화장을 하고 다녀도 된다. 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학생의 본분을 망각하고 외적인 부분에 치중이 되는 어떤 그런 의견들이 많이 도출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혁신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하나 생각합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좋아요. 네. 저는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혁신학교를 다니진 않았는데 네. 그때 하부르타 뭐 그런 붐이 쫙 불어가지고 그게 도서법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너네 토론해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시키시긴 하셨거든요. 아. 근데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도 토론을 할 때는 네. 미리 자료들을 준비하고 나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가고 그래야지 토론장에 가서도 내 의견이 뭔지 나 스스로 알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없이 수업하다가 그냥 갑자기 자 이제부터 통일에 대한 너네 의견을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가면 애들이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수업이 정말 많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졌던 뭐 토론 수업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준비되지 않았고 선생님들도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토론에 대한 뭐 방식 같은 것들을 좀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지 못해서 그러니까 방치가 됐다? 혹은 토론이 아닌 토론이 됐다? 뭐 이런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죠? 그쵸. 네. 어때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좀 들어본 것 혹은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이제 뭐 토론에 대한 상황들 들어봤을 때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견 어때요?
저는 상업 고등학교 다닌 친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상업고등학교 네네. 취업 그렇게 음. 취업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학교의 목적에 맞는 네, 그 취지를 달성하지도 못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네, 공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혁신학교 하면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뭔가 거기 가면 공부 안 시키는 때, 뭐 유명한 학교, 뭐 이런 얘기 많이 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까도 뭐 이제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네, 혁신학교를 가면 공부를 안 시킨다. 음. 저는 그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왜 자식이 있으세요? 아,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지만 네. 사실 우리가 그 초등이나 또는 중등 교육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우리가 흔히 공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공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표준 이상의 교육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게 공교육인데 네, 이 혁신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교육의 커리큘럼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냥 자율적인 어떠한 그런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학생들의 개인의 어떤 역량과도 연결이 되고요. 추후에 이것들이 적성을 내가 찾아가서 네. 대학의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즉 입시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얘기가 잠깐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은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그 지필 평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필 평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부활시키겠다라고 명확하게 지금 공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후보인 점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필 평가를 다시 부활하는 것은 교육의 퇴행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떤 의견 있으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저랑 친구들이랑 네. 다 공감을 하는데 네. 요즘 애들 공부를 너무 못한다. 근데 제 동생도 네.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너 시험 안 보니? 시험 안 본대요. 어. 몇 년 동안 시험을 안 봤어요. 네네. 중학교 가서도 시험을 안 본대요. 네. 또 시험을 안 봐요. 얘네가 얘네가 고등학교 가서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입시에 이제 좀 제대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안 들여져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당장은 너무 좋겠죠. 시험 안 네. 보고 네. 놀고. 근데 사실은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고, 성취도 내가 그럼요 똑똑한지도 알고, 내 위치를 또 알 수 있고, 그죠? 시험을 봐야. 저희 동생도 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 지금요? 네. 뭐 시험을 안 보고 네. 뭐 수학 익힘책을 풀어와라 이건 있는데 네. 틀렸을 때 네. 고쳐와라 어. 이게 끝인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 때는 시험을 보고 네. 틀리면 오답 노트까지 딱 제출했었는데 요즘은 요즘 초딩들 개꿀. 네 아니 근데 개꿀입니다. 수학 김책 네. 풀어오라 하면은 네. 네. 정말 성실하게 풀어가셨나요? 보통 그것도 이 뒤에 아니에요. 답지 보고서 답만 그것도. 적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답지를 떼가긴 하는데 네. 친구한테 아, 물어본다거나 답지가 달려 있는 친구한테. 네. 네. 답만 어. 적어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렇지 기초 학력 미달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대요.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네. 네, 네. 유명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에서 기초 학력 미달 수준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6%. 6%. 네, 네, 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수준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초 학력이 지금 미달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전혁 후보 측에서도 그렇고 또 상대편 후보 측에서도 이거 끌어올리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에는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전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확히 평가하자. 그래서 지필고사 부활해야 된다. 네. 또 학업 성취도를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바꾸겠다. 그리고 수행평가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편 점근식 후보는 그래도 시험은 퇴행이다. 라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학습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우리가 맞춤 교육을 시키겠다. 수학 포기자, 수학 더 열심히 공부시켜서 수호자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참.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고 이게 좀 진행을 하면서 네. 상당히 중립적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교육은 그래야죠. 네.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자, 그럼 네.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네. 이 시험은 퇴행이다. 과연 시험은 퇴행일까? 굉장히 저는 의문이 들고요. 네. 일단 지금 사실 이 지필 평가를 부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학생들은 물론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학업을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또는 내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내가 굉장히 한번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학생들에게는 네. 이 지필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왜냐? 어떠한 내가 목표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내 개인의 학생의 역량과 그리고 학생이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의 그런 지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네. 저는 바로 지필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필 평가가 단순히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학생들에게 뭐 사교육을 뭐 하고 뭐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인 거죠. 네, 사실상 네, 지필 네. 평가를 진행한다고 하면.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담인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영어 학원을 이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상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토익이나 토플 봐봤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토익이나 토플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니요 했더니 꼭 보세요. 그래야지 얼마나 영어를 형편없이 잘 못하는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때요? 지필 평가에 대한 부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본인이 초등학교 들어가도 다시 돌아간다 해도 지필 평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걸로 인해 성취감을 얻었던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바른 학생이었네요. 그로 인해 제가 뭘 잘하는지, 뭐 수학을 못하는지, 국어를 잘하는지, 네. 그걸 맞아요. 통해서 또 진로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 점근식 후보자의 얘기 중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학습이 어려운 학생에게 맞춤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수학을 잘 못해서 수학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공교육을 강화해서 수호자로 만들겠다. 이거 현실성 있어요? 어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수포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90%는 수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절대 그게 학습이 어려운 학생이라는 그 소수 집단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공부를 어려워해요 지금. 지금 공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저 특정 집단을 표적화? 네. 표적화는 약간 단어가 그런데 해가지고 걔네를 위한 공약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시험은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이 지필 평가 수포자 얘기 관련해서 꼭 네.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좋습니다. 뭐 수학 굉장히 기초 학문이죠.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수포자를 위해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수호자로 만들겠다.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단순히 우리가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과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가. 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학생들에게 너무 수학만을 강조하고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비전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학생들의 맞습니다. 적성을 맞춰주는 네. 어떤 그런 검증적인 어떠한 프로세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네.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책적인 제시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얼마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나왔어. 좋습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필요한 게 경제랑 한문에 대한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게 선택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택을 안 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전혀 안 배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선택하지 않죠. 그쵸.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의무 교육화하는 공약을 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학생이니까 그게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피하지만 꼭 필요한 네. 학문에 정말 대해서는 꼭 좀 의무 필요하거든요. 교육을 시키자. 네. 근데 그런 공약 없어요 이번에. 네, 없어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왜 같아요. 없었죠? 조전 후보님 뵈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전혁 후보님 공약이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있어요?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 공약에 지금 그 홍보까지 해주셨어요. 막간을.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이제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학생 인권 조례가 이번 서울시 교육감 후보의 공약에서 좀 많이 대치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이제
나타나면서 학생의 인권은 올라갔지만 교권은 추락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는 유지는 하되 좀 개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조전혁 후보는 새로운 조례를 만들자. 그러니까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담아내는 학생 권리 의무 조례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 인권 조례를 유지하느냐 폐지하느냐 이 내용은 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나치게 학생들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교권이 너무 추락을 했습니다. 뭐 뉴스나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는 학생이 선생님 알기를 정말 우습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과거에는 정말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생님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고 네. 거의 뭐 스승의 날이 저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거의 어버이와 함께 동일시되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위치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뭐 지나치게 학생의 인권만에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정말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것도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경우가 식구도 있고요. 그냥 하잖아요. 네, 정말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떤 항해자,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은 이런 학생 인권만이 강조되다 보니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의무와 권리가 포함된 사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학교를 다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 조례가 유지되는 사안에서 학교를 다녀보셨으니까 혹시 교권이 추락했다라는 걸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어때요? 뭐 학교에서 담배를 핀다거나 네.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런 학생이셨죠? 아니요. 네, 네. 말을 정말 네. 선생님 말 잘 듣는 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었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때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네. 선생님들은 벌점 부과 이게 끝인 거예요. 벌점 부과한다. 네. 그러니까 뭔가 경찰이 지나가다 딱지 끈듯이. 뭔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은 그냥 벌점 계속 먹어가다가 전학을 가거나 그거는 교육적으로 그렇죠. 좋지 그러니까 않다고 선생님이 생각- 뭔가 학생한테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뭔가 네. 툴이 없네요. 그죠? 네. 어때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네, 좋아요. 학생 인권 조례를 제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네. 그 조례 내용 중에 네. 사생활 보호와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으면서 인권을 챙기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조항이. 근데 저 사실 고등학교 때 야자 시간에 핸드폰 봤거든요. 보면서 와 이게 내 인권이 지켜지네 이러면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잘못된 거 알지만 몰래 보고 그랬지.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정말 필요한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혁신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좀 오는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율성을 이제 보장하고 아이들의 뭔가 선택할 권리를 저희가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판단력이 있고 자기 통제 능력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네, 그게 좀 연관되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실상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자치성도 기를 수 있고 네. 자치성을 기를 수 있다 보면 개인에게 어떤 자발적인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요. 네. 향후에 더 나아가서는 개인이 스스로 어떤 능동적인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것이고 네. 학생들의 자율성만 강조하고 학생이 학교 교내에서 지켜야 되는 책무와 의무는 네. 지금 제대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만 강조하면서 선생님과 또는 교내에서 내가 지켜야 하는 교칙들은 네.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더 할 말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약간 네거티브일 수 있어서 좀 한데 네.
저는 그러면서 얘기할 거잖아요. 네, 한 거죠. 왜냐면 저는 조전혁 캠프에서 나왔으니까 네. 이게 제가 공약을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네. 근데 조전혁 후보자는 네. 이거 폐지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네. 정근식 후보는 사실 이게 공식적인 공약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보여져요? 있거든요. 음. 정식 공약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이제 인터뷰나 네. 그런 데서는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또 하신 게 교권 강화를 위해서 법을 개정을 하시겠대요. 네네네. 그 질문 저도 이어가려고 했어요. 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네. 본인한테 법률안 제출권 있으세요? 그러니까 법안을 발의할 네. 수 있는 입법의 기관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가요? 지적을? 그게 관련 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네. 대통령한테 올리면 음.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네. 국회로 넘어가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네. 그런 절차가 있는데 네. 그걸 안 하고 교육감 혼자 내가 이 법안 개정하겠다 하면은 이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공약이 맞는지 그러니까 좀 네. 무책임한 얘기를 하고 있다. 무책임한 얘기고 그래서 음. 정식 공약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다닐 때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자로서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네, 교육자로서 그래요. 좋습니다. 그 교권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지금 먼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이어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조전혁 후보의 경우에도 교권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내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교권 보호관을 만들고 교권 보호 팀을 강화해서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람이 있으면 분리시키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조금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정근식 후보는 법률 개정하겠다. 그래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먼저 이제 사안이 있으면 좀 개입을 하고 조사가 되도록 개정하겠다. 근데 이 순서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물론 입법에 대한 이슈는 있겠지만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해볼까요? 참 교육감이 이제 교권을 위해서 먼저 개입을 하고 네. 학교장이 먼저 개입을 한다라는 네. 측면에 봤을 때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혁신학교랑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이 혁신학교라는 거는 학교장에게 굉장히 무수히 많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이 혁신학교라는 것은 네. 학교장의 재량 권한으로 네.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는 아, 그런 정도의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혁신학교를 강조하면서 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교권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네. 교육감이 가장 먼저 개입을 하겠다. 네, 네. 굉장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렇게 이거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도 내가 하고 감독도 내가 하고. 그렇죠. 그러면 제3의 뭔가 감시 관리의 역할이 부재하는 거네요. 네. 즉 혁신학교를 강조하면서 각 네. 학교들의 즉 네. 학교장들의 어떤 권한을 강조한다라는 측면은 네. 교육감이 다르게 얘기하면 네. 교육감이 그 학교의 개입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겠다, 줄이겠다라는 네. 내용인데 교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먼저 접근을 하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혁신학교의 학교장 그리고 기존의 학교에 있는 학교장들의 그런 권한과 그런 것들은 굉장히 상충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그러게요. 그래요. 그러면 교권 보호관을 만들고 교권 보호팀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조전혁 후보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올바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생의 자율성과 어떤 창의적 어떤 역량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네. 학생들의 어떤 인권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학생에게 등대와 가이드를 제시하고 어떠한 정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의 네. 그런 인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법률적이나 어떠한 그 자문의 어떠한 그런 전문가들의 집단도 굉장히 역할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권 보호관이나 교권 보호팀의 어떤 신설은 네.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사실은 학생을 보호할 의무는 있지만 선생님이 무언가의 보호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것도 좀 참신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네요. 그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곳 이런 교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긴 한데 그냥- 전 학생이니까 네, 저희 네, 인권만 챙기면 됐죠. 근데 저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먼저 개입한다라는 거는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교육감이라고 한다? 네. 그러면은 저 교권 보호에 대한 신고가 과연 몇 건이나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걸 그 바쁜 교육감이 네.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 있는지 저는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학교장이 개입을 한다? 네. 사실 학교 폭력 같은 문제도 커지지 않게 하려고 학교에서 쉬쉬하면서 덮는 경우가 많다고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아까- 네 아까 아,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심지어 상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학교장님이 자기가 학교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고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다고 그거를 학교장한테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아. 저는 그게 안 될 그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3의 기관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저 법률 개정에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일단 자기가 법률 개정할 수 없어요. 교육감도 안 되고 학교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법률 개정도 일단은 이제 책임지지 못할 공약이고, 그러니까 공약을 안내를 보내셨다고 하니까 책임지지 못할 현실성이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을 실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선생님의 상사를 투입시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이제 못 드렸는데 네. 그 사례에 대해서 조금 교권 침해 사례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도출이 됩니다. 네. 뭐 기존에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 뭐 뉴스나 언론 매체들에서도 항상 좀 노출이 많이 됐던 내용인데 네. 예를 들면 네. 선생님이 앞에서 칠판이나 또는 어떤 앞에 나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생들이 선생님을 조롱하는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아, 그래요. 요즘 네. 그래요, 학교에서? 네, 중학교 때 많이 그랬어요. 아우, 중2들 정말. 또는 그 여자 선생님이 들어왔을 때 남학생들이 굉장히 그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네, 네, 네. 뭐 이거 외에도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을 위한 어떤 네. 내용들은 많았지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들로부터 그런 어떤 내용들을 딱 받았을 때 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네. 정서적인 거, 그렇죠. 또 육체적인 어떤 스트레스 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호하고 조금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권이 많이 추락해 있고 또 선생님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는 어디서 좀 인식했냐면 그 요즘 딥페이크 범죄 그게 학폭의 또 다른 카테고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비중으로 여선생님들도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뭐 선생님들을 성적 대상화를 해도 이렇게 범죄가 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네. 지나가면 그냥 거울 밑에.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합성을 하고 뭐 이런 식의까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무언가의 장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조전혁 후보는 제3의 보호관을 그렇죠. 설치하느냐 네. 아니면 맞습니다. 정근식 후보처럼 학교장이 그것을 개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 공약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전혁 후보의 그서 오늘 오셨으니까 캠프에서 오셔서 저도 이제 후보분의 공약을 쭉 보니까 카테고리가 한 8가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카테고리별로 한 5개, 6개 정도의 공약이 있어서 그걸 다 다루기엔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저희가 주요 공약들만 좀 다뤄봤는데 오늘 소통하지 않은 공약들 중에서 이 공약은 너무 괜찮아서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라는 게 좀 불현듯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에 네.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사실 후보님께서 이제 조전혁 후보님께서 네.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던 거는 학생들의 학력을 우리가 끌어올리겠다, 네, 네.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측면인데 이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떠한 평범한 학생들 외에도 네. 굉장히 저소득층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놓치지 않고 살뜰히 챙기겠다 이런 의도가 굉장히 담겨 있는 공약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 공약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꼭 한번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제가 유세 다닐 때마다 네. 제일 처음에 말하는 게 있는데 아, 유세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잘한다. 제가 뭐라고 하더라? 네. 유세 몇 번 안 했나 본데요 지금. 어머니 아버님들까지 하고 좀 안 나오면 어떡해요.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냥? 네. 응. 저는 그 녹색 어머니 회 그런 오케이 유세처럼 할게요. 네.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아침마다 바쁘신데 학교에서는 자꾸 아침에 나와서 신호등 봉사해라, 뭐 점심에 나와서 급식 봉사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이 학급 반장이다 부반장이다 이러면은 임원회의 나와라 정말 많이 부르시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다들 직업 있으시고 일 나가야 되고 자녀분들이랑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 부르는 거 너무 짜증나시죠. 우리 조전혁 후보가 학부모 동원 활동 폐지하겠습니다. 아, 라고 녹색 합니다. 어머니 이제 철회한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있죠. 아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거 누가 해요? 그거 필요한 일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근데 저는 네. 그거가 필요하면은 네. 정식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게 낫지 부모님들의 어떤 네, 맞으세요? 보행 안전 관리자라고 보행 안전 관리자. 관리사라고 네. 자격증 따는 게 있어요. 아.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들 학부모들 이제 대동시키지 말고 네.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뽑아서 배치시켜라 전문 인력으로. 그것도 합리적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또 혹시 생각나는 좀 소개하고 싶은 공약 있어요? 녹색 어머니 좋았어요. 네. 저는 등교 시 핸드폰 반납. 등교 시 핸드폰 반납 그게 지금 공약에 있나요? 네. 그 어떤 취지로 만드신 공약인가요? 학생들의 학습력이 저하되고 또 집중도 네. 저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수업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또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집중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네. 학교 오면 핸드폰 반납해라. 네. 그게 그냥 공약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인권 조례하고도 또 좀 대치되는 네, 이슈네요. 좀 살짝 부연 설명하면, 네. 그러니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그냥 무작정 핸드폰을 우리가 이제 수거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수업 교실 내에서 그리고 수업 중에는 우리가 핸드폰을 반납하겠다. 그게 핵심적인 공약인 거죠. 그러니까 즉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공부에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쏟아 부을 수 네. 있는 그런 네.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측면이 강조가 근데 되는 우리가 거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갑자기 딱 생각났어요. 우리가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네. 군대를 가도 핸드폰 요즘 쓰는데 네. 그 핸드폰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쓰면 안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들은 성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인도 그런 룰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냥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부에 많이 지장을 초래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공부에만 지장을 초래하는 게 아니라 요새 공익 광고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학생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다른 애들끼리 서로 핸드폰으로 단톡방에서 킥킥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따돌림 문제도 같이 엮여 있지 않나. 좋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공약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전혁 캠프, 그러니까 체인지 캠프의 청년 본부에서 나오셔서 우리 후보자들의 공약도 좀 함께 얘기를 해봤고 또 토론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한 5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앞으로의 이제 선거 그 유세 활동에 대한 계획이라던가 좀 얘기를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뭐 너무 원활한 진행 또 저희 청년들이 청년의 날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많이 네. 했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익숙하지 않고 뭐 조금 낯설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너무 이제 원활하게 네, 리드해 주셨다는 부분에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저요? 네, 좀 드리고 싶고요. 아니, 유스엔진에 네. 오셔서 유스엔진의 진행은 제가 해야 되는 아주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당연하지만서도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네. 올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10월 16일 날 네. 저희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네.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때 이제 반드시 조전혁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우리 12년 동안 서울시 교육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둠 속에 있는 서울시 교육 네. 이제 정상화해야 합니다. 네, 조전혁 후보님께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요. 네. 저희가 남은 일정에도 청년 본부에서 네. 서울 전역을 돌면서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청년 본부 유세차 네. 보시면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또 중요한 일정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내일 저희 조전혁 후보님께서 네. 또 젊음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음. 그래서 내일 해와 대학로에서 네. 오후 4시에 4시에. 유세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본부가 후보님과 합동 유세를 합니다. 그래요. 최초네요. 네, 맞습니다. 교육감 선거 이후 최초예요, 지금. 맞습니다. 선거 교육감 후보 때 청년본부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이 청년본부 발대도 최초기 때문에 내일 하는 그 합동 유세도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의 유세 중에선 최초인 거예요. 아, 맞습니다. 영정이네요. 네. 내일 올라가요, 차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청년본부 전원이 네. 후보님을 위해서 모두 유세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래요. 저희 조전혁 체인지 캠프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젊은 피가 즉 음. 젊은 청년들이 네. 우리 후보님의 그런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책과 네. 함께하고 네.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이 곧 청년과 청소년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청년본부 총 몇 분의 청년이 계세요? 저희 대략적으로? 청년본부 전체 인원은 10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직능위원회 그리고 네. 여성위원회, 네. 대학생위원회 포함해서 이 105명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기획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임원들은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대거 유입해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후보가 얼마나 괜찮은 공약을 내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공약을 갖고 있는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하시고 이제 가세요. 사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시면은 네.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전혁 후보를 우리 MG가 네. 지지하는 이유는 저희는 되게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을 당선시키면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실제로 할지 그거를 조전혁 후보는 내가 뭐 할지 정말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공약을 몇 개를 냈죠? 한 50개 내신 것 같은데 내주셔가지고 지지를 하는 거고 다른 후보들은 공약을 직접 살펴보세요. 제가 몇 개 읊어드리자면 네. 모 후보의 8번 공약 안전한 학교 만들기 모 후보의 9번 공약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진짜 두루뭉실하네요. 모 후보의 14번 공약 뭐더라 AI의 위협에 대응한 엄정하게 대응하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고 뽑는 거는 왜 뽑을까요? 공약을 본 건 아니죠 그럼. 그러면 이념 때문에 뽑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는 이념 선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현명한 유권자님들께서 잘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 유세차 가서 그거 꼭 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멘트 워딩 참 좋았어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지난 12년 네. 암흑의 교육을 받은 잠시만요. 저 한마디 더 할게요. 괜찮아. 괜찮아. 네,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12년 암흑의 시간 까셨어요. 좋습니다. 암흑의 시간 이제는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귀가 빨개졌어요. 올바른 교육이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낸다 생각하고 저희 조전혁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전혁 체인지 캠프 청년본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정책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약들 꼼꼼히 훑어보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멋진 미래를 책임져 줄 우리 서울시 교육감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